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올해도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올 한 해 다들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대한 이슈와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에서의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LG화학 희귀 비만 신약 미국 제약사에 4천억 규모 기술을 수출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수출에 대한 건 최근이지만 그런 희귀 비만 신약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최근 얘기가 아니다. LG화학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3년에도 한번 대두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간 이제 LG화학의 바이오를 먼저 살펴보자면 결국 이제 LG화학에서는 3대 신성약 ESG, 3대 신성약 동력 중에 그런 전지, 친환경, 바이오, 그중에서 바이오에 1조를 투자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CDMO 아닌 신약개발 LG그룹 바이오 사업을 박차한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LG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 그래서 그룹 충수인 구광모 회장은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제2의 배터리의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LG화학이 바이오의 산업에 이제 진심이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근데 23년도에는 그렇게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이제 특히 안 좋았던 게 1분기겠죠.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160억으로 전년 동기 320억 원에서 50% 감소를 했다. 그럼 매출액은 2,78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1% 늘었다. 근데 매출액은 늘어났죠. 근데 왜 감소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자회사 아베오의 적자 실적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분기에서 3분기로 되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이 한 2조 2,914억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이 한 152억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수치가 이제 2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3분기에 조금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아베오를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출 성장과 이익이 조금 개선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흑자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당뇨, 그리고 자가 면역, 비만 뭐 이런 것들에서의 주요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출하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LG화학의 바이오 분야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희귀 비만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이 이제 포만감에 관여하는 이제 단백질이죠. 그런 거의 단백질이 이제 MC4R인데 MC4R을 이제 타깃으로 한 이제 희귀 유전성 비만 치료제 LR19021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거를 개발했을 때 이점이 뭐였냐면 MC4R을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리듬파슈티컬즈 주사제인 이제 임시브리가 유일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임시브리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LR19021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형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즉 이제 주사가 아니라는 거죠. 주사가 아니라 이제 먹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소아 환자한테도 이제 특히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LG화학이 희귀 비만 신약을 잘 만들어서 미국 제약사에 4천억 규모 기술을 수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희귀 비만 신약 같은 거는 이제 2030년도가 상용화 목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모 기술을 수출을 하고 상용화 2030년이어서 조금 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LG화학의 바이오의 행보가 충분히 기대되고 있는 기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최근 이슈를 한번 살펴봤고요.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말이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만들고 차라리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드는 게 낫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지켜줘야 될 자리가 일단 48만 5천 원이다라고 48만 5천 원 부근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46만 원 부분들 1차적으로는 48만 5천 원 부분이었죠. 이런 것들을 어떤 반등을 먼저 기대하기보다는 방어해야 될 부분을 지켜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뭐 시초에는 뭐 48만 뭐 9천 원까지 갔지만 지금 현재
다시 8만 원 부근에 있죠. 그리고 그전에도 말했던 게 LG화학이 현재 추세가 지금 상 60평선이 하방으로 60평선 이렇게 완만해져 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로 가기엔 조금 이르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게 반등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지금도 이제 48만 5천 원 부근을 오늘 잘 들어가는지, 만약에 오늘 이걸 깼을 때 46만 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이제 먼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현재 침범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평선들을 보게 되면은 60평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이평선들이 한 곳으로 모아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지금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 이평선인 120평선을 보면은 여전히 하방으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했던 거는 48만 5천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하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들을 뚫으면 그 다음에 46만 원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잘 지켜줬을 땐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위에 매물대가 있으니 당장에 내일 반등이 와도 살짝 이제 눌릴 가능성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반등이 오고 눌렸을 때는 이 윗부분, 이제 50만 원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계속 저점을 잘 방어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에 대해서는 차트를 같이 봐봤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이나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LG화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